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소니 그런 식으로 쓸 거면 그냥 맨시티나 리버풀에 이적시켜라 라고 말이죠. 꼰대인지 콘테인지 하는 감독이 고집부리며 소니 선수 생활을 망치고 있는 거다라는 여론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건데요. 그런데 최근 손케 듀오의 케인이 거의 확실하게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덩달아 손흥민 이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요리스 골키퍼가 지키는 토트넘의 네트를 가르는 손흥민의 멋진 골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영국 언론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계속해 뭔가 삐걱거리는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적 관련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의 이적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루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난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손흥민의 이적 이야기가 많아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죠. 현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손흥민에 대한 이적 이야기가 한 번씩 터져 나왔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토트넘과 감독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제는 손흥민도 보다 진지하게 이적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적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잉글랜드의 레전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오원 하그리브스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현지 축구 전문 매체 팀토크와 함께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말로 포문을 여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시기와 분석적인 내용을 담아 토트넘 구단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사실 이렇게 시장 최전방에서 뛰는 전문가들은 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흘리는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꽤나 구체적입니다. 손흥민이 겨울 이적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가 시장에 나오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동안 손흥민이 이적설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그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토트넘 외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은 것은 토트넘의 운일 뿐이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다르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이적을 기대하는 것은 그의 커리어 하이 시기에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역시 같은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러나 팬들의 염원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 그가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친정팀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은 것인데요. 토트넘은 07-08 시즌 당시 리그 우승인 칼링컵에서 정상에 오른 뒤 무려 14년간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무관의 강팀입니다. 구단이 콘테 감독을 선임하며 가장 강조한 것도 우승이고요. 그러나 콘테 감독이 정말 팀의 우승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직 직장인의 BA이기도 한데요. 돈 안 쓰기로 유명한 구단에서 수백 수천억을 끌어와 투자한, 즉 최근 이적해 보강한 전력들이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콘테 감독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팀에 충직한 선수인 손흥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콘테 감독의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손흥민은 우승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우승 경험이 없는 것도 아쉬웠을 것이고요. 어느새 30대로 접어든 손흥민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우승을 향해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가득하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까지 우승권인 세계 정상급 구단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하그리브스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청기 누설도 합니다. 손흥민은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영국의 여러 클럽에서 누구나 섭외하고 싶은 선수다. 토트넘이 이번에도 우승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을 위해서 그를 놓아줘야 할 것이다 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실제로 그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석은 손흥민 자신의 이적설보다 단짝 케인의 이적설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해리 케인의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터졌습니다. 사실 설보다는 선언에 가까울 정도였는데요. 독일 현지 언론 키커는 뮌헨은 케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이미 양측의 초기 접촉은 완료된 상태다. 우승 트로피를 찾는 케인에게 바이에른 뮌헨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며 뮌헨은 그를 잡기 위해 얼마든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금 궁금합니다.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의 이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에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의 대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트넘 역시 뮌헨의 케인 영입 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케인이 작년 시즌 초반에 태업하며 이적을 승인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해서 그를 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의 대체자를 찾기 위한 노력 두 트랙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영국 팀토크에 따르면 토트넘은 케인이 내년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태리 인터밀란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영입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이런 풍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토트넘이 마르티네즈를 영입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 5,600만 파운드, 즉 한화 약 880억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현지 언론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마르티네즈가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케인의 대체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손흥민과 스타일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콘테 감독의 이적설까지 더해지며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무관에 그칠 경우 이태리 리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손흥민도 보다 안정된 데다 우승 가능성까지 있는 팀으로 옮길 것이죠. 그동안 손흥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이적 불가라는 딱지를 붙여뒀던 레비 회장 역시 핵심 전력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팀을 리빌딩하기 위해 손흥민을 놓아줄 가능성이 높을 테고요. 손흥민은 혼자 원맨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팀과 융화에 같이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케인 등 그와 오래 합을 맞춘 동료가 없는 상황에선 그의 몸값도 어떻게 책정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손흥민이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충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프리미어리그 팀 내에서 골라갈 가능성이 높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감독과도 합이 맞는다고 평가받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 중 한 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어떤 팀에 가더라도 세계적으로 팬층이 두터우면서도 손흥민을 존중하고 그의 충성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감독과 구단주가 있는 팀을 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수년간 팀을 위해 희생하며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던 손흥민을 수비수 미끼로 쓰는 감독이 있는 팀, 득점왕에게 한참 모자란 연봉을 지급하는 구단주가 있는 팀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는 팀에서 행복하게 뛰길 바랍니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 가뿐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공간 침투 능력도 여전했고 최고의 골 찬스 순간을 포착해 단짝 케인에게 패스를 날려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콘테 감독의 아픈 손가락 페리시치가 없는 상황에서 연출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토트넘다운 경기였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공격수 손흥민보다 한참 전방에 올라갔다가 경기 끝날 즈음 내려오는 페리시치가 없자 다른 선수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세세뇽이 손흥민과 합을 맞추기 시작했고 손흥민도 케인과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팬들에게 팬은 팬답게 가만히 응원이나 해라. 내가 너희보다 축구에 대해 잘 안다라는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그가 더 이상 멋지게 보이지 않는 지점이죠. 광화문 브리핑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